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요. 정답이 0이 아니라 몰라요가 돼야 돼요. 누가 더 화끈하게 가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물론 이렇게 다항함수일 때는 직관적으로 알지. 그냥 이거 이차함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슝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제일 현명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현명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요렇게 논리적으로 풀고 있잖아. 식변형을 난리 부르스를 지겨놓고 풀고 있지.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논리야. x제곱으로 묶어내면 우리가 요 다 x분의 3, x제곱분의 4 이렇게 유리함수의 극한꼴로 나오게 되잖아. 그럼 결국 이거의 의미는 뭐야? 무한대로 보낼 때 다 0으로 사라지니까 잔챙이 이런 식으로 너네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돼. 아 선생님 요 2x제곱에 비하면 마이너스 3x와 4는 차수가 낮기 때문에 잔챙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없애고 2x제곱을 무한대로 보낼 때만 고려해서 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것도 안 좋아.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래프가 보이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단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 이거 2차식을 누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바라보니 저는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2번 같은 경우는 막 뭐 이럴 수 있어. 얘 무리함수.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고 뻑 이렇게 가는 녀석. 그냥 루트 x 꼭지점 0,0 또 이렇게 가는 녀석. 그러니까 둘이 한 칸만큼 평행 이동을 했지.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갔을 때 두 녀석의 함수값의 차는 어떻게 될까? 아씨 모르지. 모르니까 유리화를 시켜서 구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 유리화를 시키면 x 여기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니까 1이 나올 거야. 그치? 여기서 생각해.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은데 분자는 일단 상수로 가고 있어. 그 다음 분모는 어때? 루트 x가 더해진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야매롭게 가면 1을 없애. 루트 x 더하기 루트 x네 2루트 x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그림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근데 이런 그래프 개형으로 당연히 풀고 싶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네가 확신이 없을 건데? 그치?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푸는 거는 정말 미적분 2의 영역이기는 해. 이 녀석 자체를 그릴 수 있기는 한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푸니? 그냥 유리화 해가지고 계산해서 풀지. 미적 2를 배워도 그렇게 안 풀어요. 그리고 루트의 특징을 알면 조금 더 가볍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때? 직관적으로 좀 되게 덜 증가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y는 x랑 비교를 해도 무리함수는 되게 아래로 깔리면서 증가하는 함수거든. 특히 무리함수랑 그 다음에 너네가 배워본 적이 있는 로그함수 이런 녀석은 되게 깔리면서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대체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극한값의 차를 구하면 그냥 무한대로 보낼 때는 다 그게 그 녀석이라고 쳐버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한 칸 한 칸 늘어날 때. 그러니까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지수함수나 이차함수나 다항함수 같은 녀석들은 되게 그 한 칸 한 칸이 크거든. 뒤로 가면 차이가 위로 빡빡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지금 얘가 만약에 그냥 뭐 이차함수였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다가 x제곱을 뺐다라고 생각해봐. 얘는 단순하게 1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차이로 바라봐가지고 뭐 그냥 그게 그거겠지 하면서 0 하면 틀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얘들아 2x 플러스 1이 살아남지.
직선이 살아남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거야. 이 한 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 계속 증가할 때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 증가율이 뭐예요, 선생님?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 이제 너네가 그래도 뭔가 증가율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클 때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0인 것도 잘 보일 수 있어. 뒤쪽에 우리가 미분 여기 미분 파트에서도 어쨌든 증가율을 배우거든. 그런 뭔가 조금 느낌이 올 수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모든 해설을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이 다 계산 싸우면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싹 다 조심해야 되거든. 요 한 바닥 한번 풀고 갑시다. 18번 한번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쌤이 3번이랑 4번 이렇게 풀어놨거든? 3번 같은 거 한번 볼게. 우리가 일단 유리화를 시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식 정리를 하면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마이너스 2루트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여기서 얘네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요 마일이랑 플러스 얘네는 싹 다 잔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잔챙이야, 잔챙이.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바꿔봐. 그러면 2루트 x분의 마이너스 2루트 x 해가지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얘는 저거 그래프 못 그려. 그래프 절대 못 그리고 무조건 극한 논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선생님 저 근데 저 너무 잔챙이 이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나눠 가지고 풀면 돼요. 얘들아 봐봐, 루트 x로 나눴다고 상상해봐.
분자는 마이너스 2만 남고 여기는 다 루트 x로 나눴기 때문에 루트 합쳐지면서 x분의 x 마이너스 1,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지? 그럼 1 마이너스 x분의 1과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상수는 이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1, 1, 마이 이렇게만 남아서 결국에는 쌤이 아까 말한 잔챙이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당연히 정석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잔챙이도 털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자, 4번 볼게. 4번은 쌤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t는 무한대로 바꿔준 다음에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 x를 살려두게 되면 우리가 요 루트 안으로 그 나눠줄 때 그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생각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치환하는 방법으로 모든 참고서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쌤이 5년 전에 여기를 가르칠 때였거든? 한 학생이 그냥 풀면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x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해서 아까 설명해 준 게 그 마이너스 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학생이 그 설명 듣고 치환해야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환을 해주시라. 하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근데 치환을 안 하고 풀고 싶지 않니? 라고 하면서 쌤이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꼬드겨서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거 지금 유리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이지.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막 그 친구가 잔챙이를 엄청 싫어했었거든. 하지만 잔챙이 이론을 쓴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의 제곱이고 요 녀석도 심지어 플러스 무한대긴 하지만 얘에 비하면 완전 다 잔챙이기 때문에 다 털어낼 수 있어. 마칠 x 플러스 10을 없앤다고 치면 루트 x 제곱만 남는데 루트 x 제곱은 절대값 x잖아. 그 절대값 x 빼기 x야.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분의 여기도 10 잔챙이니까 털어내면 마이너스 7x죠?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7로 구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머리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학교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틀려. 뭐 열린 마음의 선생님이라면 맞추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 선생님 근데 혹시 함수의 극한 서술형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나요? 하면 학교 선생님들 특 100이면 100 안 된다고 그래요. 나 학교 다닐 때도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학교 서술형에서 만약에 서술형 문제야. 단답형은 전혀 상관이 없지. 서술형에서 뭐 함수의 극한을 내는 문제가 나왔다.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당연히 정석적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너네 거지만 그냥 전장에서 제일 효과적인 무기를 계속 골라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좋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여태 0분의 0꼴 극한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배웠단 말이야. 이번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을 구할 건데 사실 얘는 사실 이름 왜 붙였는지 모르겠거든. 이게 이렇게 한번 바라볼래? 쌤이 아까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곧 0분의 상수여가지고 얘는 그냥 0분의 0꼴 극한이에요. 혹은 쌤이 아까 0은 그래 또 0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대신에 무한대분의 상수 대입하면 얘는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짝 겉 네이밍만 이렇게 해놨지 그냥 앞에 배운 극한 논리랑 동일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선 식정리를 싹 다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해. 자, 지금 1번 문제 볼까? 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대입을 해보면 앞에 x분의 1은 0분의 상수고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은 1 빼기 1이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0분의 0꼴 극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을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x가 나오겠지? 그럼 xx 약분시켜가지고 0으로 가는 녀석 없애주는 거지.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0분의 0꼴 극한 처리했을 때 배우는 방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형은. 그래서 우리가 0분의 무한대꼴 극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런 극한은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는 x가 0으로 갈 때가 한번 나온 거고 2번 문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한번 나온 거야. 그냥 아예 논리가 우리가 이전에 풀었었던 거랑 아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분해가지고 0이 되는 녀석을 날려주는 방향으로 풀었었고 플러스 1분의 x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x가 서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이제 0분의 0꼴이었어.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곱하기 저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쉽지 않아.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이 녀석 볼래? 무한대 플러스 1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지금 요 잔챙이 털어주면 1만 남으니까 여기가 1 해가지고 1 빼기 1은 0이잖아? 요 안에 괄호만 계산하면?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무한대가 셀까 0이 셀까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센 쪽으로 결과값이 나올 텐데 0 또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텐데 혹은 둘이 비등비등해서 임의의 상수값으로도 수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은 정확한 힘겨루기를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적어둔 다음에 우리가 분모 분자에 저 분자에다가 켤레수를 곱해 주게 되면 천천히 이렇게 써주고 분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우리가 요거 요 알맹이에서 요 알맹이 빼주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 분모는요 루트끼리 더했기 때문에 2분의 1차고 앞에다가 또 2분의 1차를 곱했기 때문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차입니다. 이 녀석은 1차로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요 앞에 1차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논리에서 차수가 강한 쪽이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요 아래 녀석을 잘 바라본다면 x가 무한대로 가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얘네 다 잔칭이니까 그냥 다 없애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다가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란 얘기인 거지. x도 요 분자 위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분모는 2루트 x에다가 루트 x를 곱했으니까 2x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되게 난데없는 숫자가 나왔잖아. 이 문제만 가지고는 절대 풀지 못해. 무조건 식변형을 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모양 0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앞에서 보내는 모양에 따라서 대체로 결정되기는 합니다. x를 0으로 보내면 0분의 0꼴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2번이랑 4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2번, 4번만 풀어주세요. 유리화를 하기 전에 통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쌤은 이런 문제 풀 때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한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갈 대로 바꿔놓고 푸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가 t제곱에 3분의 1에 루트 9t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분한 다음에 유리화를 해주면 돼.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t제곱에 3루트 9t제곱 플러스 3분의 9t제곱 플러스 3의 루트에 마이너스 3t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서 식정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t제곱에 9t제곱이 서로 사라져서 3만 남죠. 3만 남고 아래 거는 정리하게 되면 3의 루트 9t제곱 플러스 3의 다 잔챙이 논리를 적용을 시켜서 그냥 루트 9t제곱 플러스 3t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고 푸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t제곱을 분자로 끌고 오면 3t제곱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절대값을 씌워서 나올 텐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 루트를 뻗길 때 절대값 3t라고 안 쓰고 그냥 다 3t로 그냥 써버리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끼리 서로 약분이 되고 3t에 3t 더하기 3t 분의 t니까 18분의 1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 없이 해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만약에 그냥 x를 살려둔 채로 풀었다면 이 절대값 9x제곱 막 이런 식으로 루트 9x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절대값 3x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이너스 3x로 나오면서 답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복습 잘해야 돼. 오케이. 다음 단어는 한 5분 정도 쉬고 가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진도보다는 좀 착실하게 다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방금 여태 배운 부정형이라는 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두 개가 메인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근데 얘들아 봐봐, 방금 배워서 느꼈겠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던 무한대 곱하기 0꼴이던 어차피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0분의 0꼴로 바뀐다는 거는 인지를 했을 거야, 너네가. 그치? 그래서 내신 고난도 문제던 수능 평가원 문제던 간에 싹 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이외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 왜냐면 어차피 결국엔 논리가 다 그쪽으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집중을 해서 요 함수의 극한 어려운 문제들을 좀 같이 건드려 볼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논리를 좀 잘 들어야 돼. 자, 얘들아, 우리가 gx분의 fx를 a로 보냈을 때 수렴한대. 자,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 우리가 극한을 취했는데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깔렸을 때는 첫 번째, 만약에 분모가 0이라면 분자가 무조건 0이어야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쌤이 설명을 해줄게. 분모가 0인데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까이 안 가면 0분의 상수꼴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얘들아, 그래서 무조건 분모의 상태부터 먼저 관찰을 하는 게 포인트야. x가 어디론가 갈 때, 뭐 무한대던 특정 상수던, 그리로 갈 때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치? 그리고 얘들아,
분모를 0으로 보내는 인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x-a가 되겠지, 그치? 분모가 x-a라는 인수를 n개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니까 인수가 뭐 1개, 2개, 3개 이런 식이야. 그러면 분자도 x-a라는 인수를 n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방금 뭐라 얘기했어? n개 이상이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n개를 가져. 그럼 똑같이 n개겠지. 그럼 서로 다 약분이 돼서 fx가 막 아까 인수분해 됐었던 거 기억나? 막 뒤쪽에 막 뭐 잔챙이들이 나오겠지? 근데 걔네는 다항함수 꼴이기 때문에 x를 a로 보내면 특정한 함수값에 다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fx가 x-a라는 인수를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2개 이런 식으로 n개보다 많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랑 약분을 해도 x-a라는 인수가 살아남지. 살아남는 상황에서 x를 a로 보내. 그럼 분자가 0으로 가겠지. 그치? 분모는 0으로 이제 더 이상 안 가. 다 약분이 됐으니까. 근데 분자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수렴값이 0으로 바뀝니다. 근데 뭐 실수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논리상 하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만약에 0으로 가는 인수가 둘이 똑같다면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게 되고요.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수가 분모보다 더 많다면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놔.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너네를 밥 먹듯이 괴롭힐 거야. 수능 때까지. 지금 이 논리로 우리가 막 3차 함수를 막 추론하고 4차 함수를 추론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다 지기거든? 근데 방금 쌤이 가르쳐준 논리,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분모보다 분자가 같게 갖고 있거나 혹은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0이 아니라면, 즉 그러니까 수렴값이 0이 아니라면 둘의 인수의 개수는 똑같고, 만약에 이게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얘가 n개 갖고 있었을 때 얘는 n 플러스 1개 이상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를 풀고 관련된 거를 배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방금 쌤이 말한 설명이 막 그냥 개념 참고서 같은 데에서는 막 정확하게 정리가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요 녀석 수렴값이 0이 아닌데 리미트 x를 a로 보냈대.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한대. 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잘 들어야 돼. 두 녀석의 인수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만이겠지. 잘 들어봐. 일단 어디론가 수렴한대. 전제가 깔렸어. 수렴해. 근데 수렴값이 0이 아니래. 그러면 두 녀석을 다 0으로 보내는 인수인 x-a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분자가 어쨌든 0으로 가고 있대. 따로따로 보는 거야 이때는. 얘가 0으로 가면 당연히 gx도 0으로 가야 되고 그 0으로 만들어주는 인수의 개수는 서로 같다까지 적어놔. 여기 옆에다가 fx랑 gx의 x-a의 인수의 개수가 서로 같다.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글뱅이 3번 하고 이쯤에 한번 적어. L이 0이고 자, 그냥 L이 0이면 개수가 gx의 x-a의 개수보다 많다. 많다가 포인트야. 같은 게 아니야. 무조건 많아야 돼. 한 개라도 더 많아야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야. 수렴값이 0인데 자, 지금 이거를 계산하면 당연히 수렴값이 0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 값이 0이라는 정보만 보통은 주어져. 0이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G2가 0이래. 보통 이렇게 주어져. 극한값이 이 녀석이 전체가 0으로 수렴하는데 G2의 값이 0일 때 함수 fx를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함수 fx는 적어도 x-1을 2개 이상 갖고 있겠지. 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보통 발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뭐 f0은 뭐 12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그 다음에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차인 3차 다항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줘. 그렇게 되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적어둔 다음에 f0이 12라는 조건을 통해서 k 값이 3인 거를 구해내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논리를 지금 잘 잡아놔야 돼. 수정값이 0일 때랑 아래 동글뱅이 2번처럼 0이 아닐 때 각각 x-2 같은 인수의 개수가 같거나 더 많고 이런 거를 계속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괄호 2번.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야. 이번에 무한대로 갈 때거든.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한대. 그리고 보통 다 다항함수라고 전제를 깔아주거든. 이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전제가 깔린다면 우리가 fx의 차수랑 gx의 차수가 똑같아. 단 l이 0이 아닌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큽니다. 왜냐면 분모가 더 가파르게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아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논리 때 다 배워놨기 때문에 쟤는 쉬워. 그러니까 2번은 별게 없거든. 우리가 극한에서 장난질을 항상 많이 치는 거. 첫 번째, 일단 x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두 함수의 최고차 수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보통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를 어디론가 보내. 그때 0이 되는 인수로 우리가 어떠한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논리를 부여를 하게 돼. 그래서 보통 조건이 주어지는 순서를 보면 있잖아, 얘들아.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고, 그 다음에 x를 어디론가 보냈을 때로 주어져. 이걸로 먼저 함수들의 최고 차수랑 최고 차항의 개수를 먼저 추론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뭔가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꼴로 주로 문제에서 정보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함수를 추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될 거야.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어. 여기 계속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쌤이랑 좀 문제풀이를 하면서 쌤이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13번 볼게.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얘들아 문제에서 x를 1로 보내고 있으니까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딱 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죠? 이때 분자도 필연적으로 0으로 가야만 우리가 수렴값을 갖게 되는 거야.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가게 된다면 0분의 상수니까 발산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과 모순이 되게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의 1을 대입해서 루트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거 한 개 써놓는 거야. 괜찮니? x 이퀄 1 대입해서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가 b가 루트 a라는 식을 얻게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의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b 대신에 루트 a를 쓸 수 있어.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1에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a 플러스 x 마이너스 a니까 x가 나올 거예요. 잠깐만.
1을 잘못 대입했구나. 버스. 미안합니다. 이렇게죠. 미안. 이렇게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자, 분모를 0으로 보내는 녀석은 얘고 분자를 0으로 보내는 녀석은 얘인데 개수가 서로 똑같아. x-1의 개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야. 괜찮니? 저 뒤에 루트 플러스 루트는 0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1을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루트 a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이겠다.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1이 이 정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a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b가 루트 a 플러스 1이었으니까 b의 값은 2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배운 이제 극한을 취했을 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일단 가야겠네. 따져준 다음에 뒤에 인수를 찾아내가지고 약분을 시켜주고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논리를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가 2로 갈 때 3분의 1로 수렴한대. 잘 봐봐, 얘들아.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하지. 분자가 0이고 만약에 분모가 0으로 안 갔다고 쳐봐. 그러면 0이 아닌 녀석분의 0이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게 될 텐데 그러면 3분의 1로 수렴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요 분모도 0으로 가겠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0으로 가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분자가 지금 0으로 가는 인수가 1개지. 그러면 분모도 무조건 1개여야 된다는 소리야. 분모가 만약에 x-2를 2개 이상 갖고 있다면 0분의 상수꼴이 돼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될 테니까 우리가 저 녀석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나머지는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를 대입해보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우리가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구해낼 수 있고 이 녀석을 다시 저 다항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ax의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분의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니? 이게 뭐래? 아 3분의 1이구나. 3분의 1이니까 자 여기서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자 약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만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a 플러스 4분의 1이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4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거를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정계수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안 주어져 있거든. 그냥 문자가 2개인데 그냥 수렴값 하나만 주어진 구조에서 우리가 A랑 B를 다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식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 녀석이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인수 확인한 다음에 약분해 준 다음에 나머지 식에다가 요 x 값들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수렴값을 구해내는 이 논리적 흐름을 잘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얘들아 36번 2개 풀고 넘어갑시다. 36번 2개 풀어보세요. 이제 14번 같은 게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나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뭐 저렇게 나와 있고 x가 또 2로 갈 때 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우리가 무한대로 보낼 때는 fx의 최고차항의 계수와 최고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분모도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 텐데 둘이 발산하는 비율이 서로 같다 이거야. 는 1이라고 한다는 것은 fx가 2x 제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인 거야. 최고 차수가 2차인 거야. 잘 봐. 만약에 fx가 3차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전체 값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거야. 1로 수렴하지 못해. 마찬가지로 fx가 1차 이하의 식이었다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치? 수렴값이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수렴값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fx가 2x제곱의 모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조건에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 문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 어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 값이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fx가 x-2를 인수로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이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 여기에서 함수 fx는요 x-2를 인수로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fx가 2차식이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최고차 한계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갖다 적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fx는 2차식인 거가 확정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x 플러스 1분의 x-2에 2x 플러스 k가 1로 수렴한다가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은 약분이 서로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3분의 6 더하기 k가 1이 나오려면 k 값은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 fx가요 x-2 곱하기 2x-3으로 정의가 되니까 f0의 값은 6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니까 지금 이 방법 그대로 우리가 아래 문제도 풀고 넘어갈게요. 38번 한번 풀어주세요. 8, 9 둘 다 풉시다. 자, 쌤이 이 녀석 하나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잘 들어주세요. 자, fx는 정확히 fx-2x 세제곱 자체가 분자니까 이 분자 자체가 2x 제곱의 모식이 꼴이어야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내야 돼. 그렇게 되면 fx는 저거를 이제 살포시 넘기면 fx는 2x 세제곱에 2x 제곱의 모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분모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f0이 0이다 하나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f0이 0인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봐. f0이 0이면 저 fx에서 상수함이 없다라는 거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뭐 ax 이런 식으로 하나 적으면 될 것 같아. 플러스 b를 안 적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를 정리를 하면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의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요 x끼리 서로 약분이 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a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보일 거야. 그렇죠? 따라서 함수 fx가 뭐가 나오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할 때는 우리가 최고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뭘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인 걸 통해서 또 다른 정보 하나를 구해낼 수 있어. 즉 정보를 다 2개씩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좋아요. 자, 얘들아 15번 봐볼게요. 필수 체크 15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로 정의가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샌드위치 정리가 내가 A라는 숫자를 모르는데 3보다 크고 3보다 작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무조건 A는 3이지.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게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이야. 그냥 사이에 낑겨 있어가지고 그냥 값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거든. 그게 마치 지금 이 모양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거 볼까? 요 부등식에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취해줘도 돼. 리미트 x를 무한대로 싹 다 보내버리게 되면 얘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여기도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로 싹 다 보내버렸다고 쳐.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가 지금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도 3분의 1인 거 혹시 보이니?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낑긴 놈도 무조건 3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이 논리로 우리가 함수 fx에 지금 뭐야 그냥 이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를 하냐면 함수 fx가 뭐 모분의 목골인지는 모르지만 그 최고 차수의 개수비가 3대 분모 3대 이제 분자 1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야. 나중에 저 조건을 바탕으로 이 조건을 구한 다음에 너네가 또 방금처럼 이런 문제처럼 풀게끔 보통 변형을 시켜서 나오거든. 이따가 쌤이 여기 극한까지 나간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을 줄 텐데 그때 한번 잘 적용을 시켜보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조건에 주목해야 돼.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양의 실수야. 왜 그러냐면 쌤이 구하라는 값을 보니까 fx의 제곱이 들어있단 말이야. 제곱을 취해줄 때는 부등식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음수가 있으면 부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쌤이 지금 여기서 얘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음수가 있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마이너스 3과 fx가 1 사이였어. 제곱 취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 제곱을 음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준 거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3x 플러스 1도 양수고 3x 플러스 4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을 제곱을 취해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이 논리로 가고 싶은 거야. 논리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x의 제곱이 범위가 저런 식으로 나왔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부등식에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주게 되면 이거 분의 3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fx제곱에 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였다가 다 리미트를 때려주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를 다 때려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 자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거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취할 때는 지금 여기 부등호에 등호가 없거든. 부등식에 등호가 없어. 근데 우리가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등호가 빠져 있을 땐 등호를 꼭 넣어줘야 돼. 극한을 취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 양 끝 값을 보면 2차분의 2차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를 하면 돼서 이런 식으로 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9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근데 얘는 뭐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고 16번을 풀어봐야겠군요. 얘들아, 우리 이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쌤이 오늘 함수의 극한 문제 한 20문제 정도 풀린 다음에 해설까지 하고 집에 보낼 거거든. 우리 16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도형에서 극한 활용하는 거는 내신 킬러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자, 얘가 더러워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마이너스 a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정사각형이래. 그럼 우리가, 내가 여기 지점에 x좌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k, 이런 식으로 한번 두는 거야. 자, k, 로 두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길이가 k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여기 반대쪽 길이가 k일 거야. 그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k짜리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여기를 그냥 k, 2k로 그냥 둬버릴 수 있어.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볼래? 단 k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라고 둬볼게. 1사분면 위에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k, 2k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 함수가 2k는 마이너스 a의 k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sa를 구하라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k 값을 찾아내줄 수 있어요. 뭘로?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데 ak 제곱에 플러스 2k의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해 공식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는, 자, 근해 공식 쓸 거야. 짝수 근해 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더하기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k는 1사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1사분면 위의 점이라서 마이너스는 탈락하고 플러스만 나오게 돼. 이 논리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를 SA로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 볼 때 SA는 내가 먼저 K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4K 제곱이 나와.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K였으니까. 그치? 근데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K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K가 A로 표현됐으니까 저 녀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SA를 구할 수가 있어. 자, 한번 해볼게.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저 녀석이니까 K제곱은 A제곱분의, 천천히 할게, 각각을 제곱해줘서 더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나올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K제곱은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루트 A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아. 이 녀석을 우리가 어디다 대입해? 저 위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4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변했다. 아, 이게 선생님 SA네요. 맞아요. 이렇게 구해놓고 뭐 구하래?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A를 무한대로 보내볼래? 자, 그러면 분모의 차수를 보니까 어머 선생님 2차네요. 분 잡을래? 열린 마음으로 봐.
2차, 1차 상수야. 그지? a 제곱의 루트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녀석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비를 이용하게 되면 4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1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4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넓이를 표현한 다음에 저 K를 미지수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얘들아 44번 한번 풀어봅시다.